사립초든 영유든 어떤 교육이라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격, 교육열일 수도 있고, 뭐 재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많이 몰입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인간관계에서. 이거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들통나거나 뭔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불안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되게 불안이 확 올라오고, 불안이 확 올라오면은 긴장 상태가 자꾸 되거든요. 불안. 어디서 누가 볼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 되고, SNS 하나 올릴 때도 틈이 없게 완벽하게 이제 올리느라고 집중하고 시간 보내고 에너지 쓰다가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많이 그쪽으로 소모가 되니까 에너지가 이제 쫙 빠져요. 번아웃처럼 되기도 하고, 그게 지나치면 이제 우울로 이제 가랑.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톡 건드는 말을 할 때 확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 많이 보고 지적인 엄마라 치면은, 그걸 어필하는 엄마라 치면은, 어떤 엄마가 그 엄마가 모르는 걸 딱 마주했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뭐 그렇게 책 많이 보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농담식으로 한마디 탁 하면은 거기에 이제 화가 확 올라오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구한 거를 그 엄마가 요거 하나로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런 게 다 가식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 엄마는 뭐 농담했을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나예요. 내 마음이 내 이미지와 안 맞는 것을 발견할 때 분노가 올라오고, 또 항상 조심하느라고 늘 위축돼 있고 또 불안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되고 골이 깊어지고 뭐 단톡방이 깨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확 올라올 때 나는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진정되려나요? 네, 도움이 되는데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이런 인식을 늘 하고 있어야지 그 순간에 되고, 확 올라올 때 이런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올라오는 순간을 상담 때 나중에 말하는 게 우선 1번이 돼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고 평상시에도 모르다가 상담 때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나 보다를 알게 되는 단계가 우선 있고, 그게 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시점이 당겨져서 현재 진행형으로 내 마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숨 쉬듯이. 확 올라올 때는 이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머리 따로 감정 따르고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많을 때는 머리가 굳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내가 뭔가 압박감을 느낀다,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기복이 생긴다 하는 순간에는 내가 혹시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인 인격과 안 맞는 것 때문에, 또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분노, 불안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고요.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예를 들면은 모르는 게 하나 나와가지고 지적인 엄마 이미지가 훼손되는 느낌을 받은 엄마의 경우에는 더 책에 몰입하고 더 그거를 어필합니다. 이거 보완해야 되니까.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스타에 지적인 사진 더 올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담감은 더 커져요. 이게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풍선처럼 점점 팽창하듯이. 실제로 사회적인 인격 페르소나가 팽창한다라고 심리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럼 풍선이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은 더 압박감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이 바람을 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더 바람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악순환이 되다가 결국에는 빵 터지죠. 그게 바로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겁니다. 호박씨를 까는 사진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앞뒤가 다른 게 거기서 일어나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이미지에 너무 몰입되고 그거에 압박감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풍선이 불다가 팡 터져요. 구멍으로 점점 물이 새다가 확 구멍이 커지듯이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선한 이미지였던 사람이 뒤에서 호박씨를 까서 뭐 성적으로 문란한 거, 뭔가 부도덕한 거를 이제 들통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한 가지 이미지에 너무 몰입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러다가 뒤에서 호박씨 까게 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유를 비난하고 나는 되게 사교육이나 이런 거와 거리가 먼 철저히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를 막 만들다가 이 부담감이 또 너무 커서 뒤에서는 영유를 보내게 되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한 지인이 저에게 평소 비아냥거려 하면서 충고 지적질 기분 나쁘게 했을 때는 그 후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쿨한 척 안 되네요. 끊기나 싶고요. 근데 저 진짜 소심해서 남들한테 비아냥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쿨한 척 안 되네요가 포인트예요.
나는 쿨한 이미지를 추구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쿨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그래서 꼬여요. 나는 쿨해야 된다. 상대방이 뭔가 조금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나 기분 나빠.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티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쿨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사회적인 인격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기질 성향 플러스 내가 자라는 환경, 성장 과정이 믹스돼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형성됩니다. 가장 흔한 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되게 많아요. 교육받은 것도 많고.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된다 이런 거. 엄마가 뭔가 게임하거나 놀거나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거를 못 봐주는 엄마였으면은 항상 책 봐 공부해 그게 좋은 거야. 안 그러면 저런 사람 돼 이런 식으로 딱 되면은 그런 기억 자체는 내가 세세하게 없더라도 그냥 내 밑바탕에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되고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 그게 다 있어요. 사람은 뭐 깔끔해야 돼. 또 센스가 있어야 돼. 또 사람은 쿨해야 돼. 소심하면 안 돼. 삐지면 안 돼. 예민하면 안 돼. 사람은 뭔가 온화해야 돼. 그리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항상 사람과 어울려야 돼.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나 가족의 가치관,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은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펼쳐졌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어렵구나를 이제 쭉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나 자신의 이미지 추구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수용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나의 개인의 역사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괴로워요. 좀 떠올라도 짜증나고 괴롭고 이미 다 마음에서 정리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갈등들도 올라오고 채팅창에서 뭐 강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런 게 떠오르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내가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회적인 인격 얘기하는데 이런 게 떠오르는 이유는 그게 다 연결됐기 때문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런 거를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지적질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못 봐주겠는 거, 너무 힘든 거, 뒷담화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게 왜 일어날까? 그 얘기를 다음 강의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드릴 텐데 그게 진짜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잘 이해하면서 가면이다. 가면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거를 너무 내 진짜 얼굴 완벽하게 일치시키려고 했네 라고 좀 깨닫고 가면은 그 순간순간에 썼다 벗었다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내 안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필하고 싶은 이유도 있는 거고 오히려 나는 이걸 어필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걸 부정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근본은 추구하는 이미지라는 것 자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조절이 되고요. 구분 못하고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하면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구분하자. 엄마라는 역할 어떤 이미지와 그냥 나 자신 개인과 구분하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 전부는 아니고 일부고 그렇다고 나한테 없는 모습을 거짓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심리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 거를 애매하게 여겨야지 오히려 명확해지고요. 애매한 거를 억지로 명확하게 그냥 덮어 씌우고 간단하게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애매해집니다. 나한테 우선 대입해서 잘 이해해보는 모습. 이거는 굳이 엄마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내로서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내 모습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합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그 내 이면에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 받고 그게 쌓였다가 오히려 터져서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 거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은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저도 힘이 나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책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된 책 엄마들만 아는 세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추구하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나와 가까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 세일을 쓰기 시작하면서 밥을 막 던져버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이한테 확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거죠. 상황이 별거 아닌데도 아이를 더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경험하면 양육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잠도 못 자고 쳐 있고
상황에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베란다로 막 던지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돼요. 안테나를 나한테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도 되게 안쓰럽구나. 나를 신경 쓰고 나를 관리하면 오히려 내가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양질의 앙크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와의 가장 긴밀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저는 확신하는 게 문화센터 하나 보내고 아이 교구 하나 사주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 이거는 진짜 아이를 위한 일이다.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조금씩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구나. 그때 내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감정적인 안정감이 오는구나. 아이한테 양질의 앙크 행동을 꿈꾸던 대로 오히려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계속 안테나를 나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옆에서 응원해드리고